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가수 이번 주 국가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수쌤 오늘은 뭐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뭐 2022 대입 전형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알아봤는데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수시 전형의 이제 뭐 세 가지 중에 한 개죠. 오늘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지난 시간에 설명은 다 했는데 네네. 간략하게 한번 정리 먼저 해주신다면? 교과 성적. 그렇죠. 교과 성적. 예, 죄송합니다. 화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교과 성적으로 가는 겁니다. 네. 혹시나 모르는 학생 있을까봐. 네,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하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전형은 나뉘게 되는데, 네. 교과 성적이 이제 주가 되는 네. 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먼저 이제 학생들한테 우리가 교과 전형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이제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했을 때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상당수다.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수도권에 있는 소재한 대학들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래도 많다. 오히려 교과 전형은 조금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입시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규모가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입학처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입학사정관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다양한 인재상을 이제 선발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지방에 있는 대학들, 그 나쁜 대학들은 아닌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규모가 그렇게 큰 대학들은 조금 적죠. 그렇겠죠. 그런 대학들은 사실 입학처에 가보면 그 근무하시는 직원 수도 좀 적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다양한 뭐 그 전형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으니까 좀 손쉽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대부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 위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도권이 뽑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수도권으로 서울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좀 적은 편이다. 근데 전국적 단위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무시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일단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2022 전형별 모집 인원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학생부 교과가 40%가 넘어요. 꽤 많네요. 그죠? 네. 수능이 20%인데 그거는 2배가 되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리가 수도권, 그래서 수도권에 희망하는 대학이 우리가 집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는 종합 전형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되고 우리 학교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이 수시에서 6개 원서를 쓰게 되면 종합 전형과 교과를 조금 이렇게 섞어서 써요. 아무래도 종합 전형은 어때요? 뭐 준비할 서류들도 있고 완전 면접도 봐야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교과 전형은 이제 내신 성적으로 보통 당락이 결정이 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 네. 예, 그래서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도 사실 이게 힘든 일이니까 네. 우리가 안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한 2개 정도, 그리고 종합 전형은 한 4개 정도. 그렇게 우리가 분배를 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도 어쨌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난주인가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 그 3 플러스 정시 1. 3 플러스 1. 네, 그래서 우리가 실기 빼고 네. 이렇게 이제 보통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11시 방에 적혀 있는 건 당연히 이제 교과 성적이랑 이 대학들은 그러면 좀 이제 교과 성적을 이제 학교마다 또 레벨이 조금 다르고 그 성적에 대한 그 어떤 객관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대학들은 네. 추가로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요구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교과 성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신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대나 사범대는 1학년 성적이 많이 들어가요. 한 50% 뭐 2학년, 3학년 이렇게 이제 보이고
대부분이 그 외 대학들인데 네. 이게 제가 이제 일부러 써놨어요.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 보통 30, 30, 40이 예전에 이런 모델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1학년, 2학년, 3학년 했을 때 약간 그냥 묶어서 100으로 묶어서 되고. 예. 그래서 특정한 가중치를 주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 고등학교 생활에서 뭐 가중치는 없으니까 뭐 항상 열심히 하는 학생들. 그래서 이게 참 그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수시를 하고 정시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수시 전형은 정말 1학년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신 성적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이 중학교 때 방식을 좀 빨리 탈피해야 된다. 중학교 때 방식이라고 하면 뭐죠? 벼락치기.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보통 내신 성적 그 시험 기간이 되면 그 짧은 기간 안에 벼락치기를 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몇 번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다 실패를 합니다. 효과 있지 않나? 벼락치기? 괜찮던데? 네. 효과는 있으나 그 벼락을 한 2개월 동안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시험은 잘 볼 수 있지만 네, 중학교 맞습니다. 때 공부 이렇게 좀 했다고 하는 분들이 음. 고등학교 올라와서 실패하는 경우가 네. 자, 이 벼락치기의 어떤 잘못된 공부법. 그 얘기를 그렇죠? 해주고 싶어요. 정말 이제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히 이제 학문에 우리가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훨씬 더 깊어졌어요. 어려워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잠깐 한두 시간 공부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리학 같은 아주 쉬운 과목들도 물리 싫어. 학생들이 물리 싫어. 성적이 잘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조금 진득하게 이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으면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 들어가면 3학년 1학기 성적이 너무 중요했죠. 네, 그렇죠. 한 학기가 40%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3학년은 선택 과목이 많아졌잖아요. 선택 과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진로 선택 과목들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성적 반영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약간 발을 뺐어요. 그래서 3학년에 중점을 두기보다 전체 그래서 1, 2, 3학년을 묶어서 100으로 지금은 가져가고 있다.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이 내용을 잘 새겨 들어야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지적이네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반영 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보통 이제 국영수 4, 괄호 열고 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보통 이제 문과 계열이라고 하는 것이 국영수 4, 이과 계열이라고 하는 학과가 국영수 과인데 이것도 제가 일부러 적어 놓은 게 요즘은 이 괄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문이과를 구분하는 게 지금 거의 없다 보니까 네. 국영수 4과를 거의 다 반영을 하는 추세다. 다 한다. 네, 그렇게 이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반영하는 과목 수가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 하는 것들도 참고하시라고 일부러 한번 적어놨습니다. 1학년 때 내신이 안 좋은 학생은 지레 내신을 포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지금부터 이제 정시 준비할래요. 뭐 내신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1학년 때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향상성을 가장 중요시 봅니다. 그래서 향상성을 중요한 거는 우리가 3학년 때까지 성적이 이렇게 일정 기간 상승하는 것을 보이면 대학에 와서도 또 학력이 상승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아까 제가 이제 반영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에서 1, 2, 3학년 비율이 없죠. 그러네요. 예, 100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예전 같았으면 고려대 같은 20, 40, 40, 광운대도 20, 40, 40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아직도 있다는 얘기죠. 예, 아직 그 있긴 있습니다. 네. 이제 내 맘 같지가 않아요.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공통 100으로 가는 대학들이 그래 1, 2, 3학년이 우리가 골고루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반영 과목들도 이렇게 전교과도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편제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근데 학생들이 이거 좀 어려워해요. 그죠? 근데. 이거 어려워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제 우리 마석고니까 음. 여기 교과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배우는 과목들이죠. 그다음에 여기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게 금요일 날 하게 되는 4시간이에요. 우리가 4교시부터 7교시까지 자동 봉진이라고 하는 걸 창체를 하게 되는데 교과라고 하는 게 교과 성적이고요. 이 창의적 체험 활동과 관련된 게 교과가 아닌 비교과라고 보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오늘 뭘 본다? 교과 전형을 보기 때문에 이 교과 성적에 대한 얘기만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교과에는 보통 교과랑 전문 교과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전문 교과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전문 교과 1은 특목고에서 배우는 거고요. 전문 교과 2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경을 쓰진 않아도 되고요. 우리는 보통 학교 일반고이기 때문에 보통 교과를 배우고 거기에 따른 공통 과목이 이렇게 나와 있고 공통 과목은 말 그대로 공통적으로 배우는 거. 1학년들이 주로. 그쵸, 맞아요. 1학년에 우리가 배치되어 있는 과목들이고 이 선택 과목은 우리가 선택을 해서 듣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게 된다. 근데 이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한 이유는 이 성적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나열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고 가야 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내신 성적이라고 하면 뭐 얘기 많이 해요 학생들한테 등급 석차 등급 그렇죠. 네, 상대평가죠. 네. 그래서 상대평가에 따라 너의 위치가 어디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교과는 여기 보시면 보통 교과의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선택 과목을 우리가 석차 등급 9등급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택 과목 중에 진로 선택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내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절대평가로 점수가 A, B, C 3단계로 주어지게 된다. 4단계. 예, 그렇게 우리가 내신 성적을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띄웠는데 너무 많죠. 넘어가면 안 될까요? 너무 많은데. 예, 이걸 뭐 다 얘기할 건 아니고 아까 보세요. 그래서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여기 앞에 있는 과목들. 그럼 이거 석차 9등급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거 보이죠? 여기. 네.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에서 요것들은 석차 등급을 내겠죠. 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누구? 체육과 예술. 체육과 예술은 예외. 절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 교양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습니다. 교양이라고 적혀 있는 과목들은 패스나 페일. 그래서 이거는 석차 등급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우리 학교에 개설된 많은 진로 선택 과목들은 절대 평가로 A, B, C를 우리가 받게 된다. 이제 자, 정리하면 네, 표에서 일반 선택은 네. 석차 등급. 석차 등급을 낸다. 네. 하지만 교양과 체육, 예술은 뺀다. 맞아요. 네. 진로 선택은 다 A, B, C로만 나뉜다. 맞아요. 오, 잘하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이게 은근 헷갈리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이걸 한번 얘기했고 이 석차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스테 9 등급이라고 해서 다 아실 텐데 자기의 상대적 위치를 이제 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4등급, 4%, 1등급 4%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2등급은 요 두 개가 누적이 되니까 4하고 7을 더하면 11%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 뭐 40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누적해서 내 위치를 가지고 석차 등급을 정한다 하는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올해 이제 지금 졸업생들이 나올 거죠. 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들을 이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과목들이 배우게 되면 당연히 A, B, C가 나오게 돼요. 이 A, B, C가 나오게 되면 여기 등급이 표현이 안 되고 그냥 A라고 하는 성적을 대학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성적을 그러면 기존에는 석차 등급이라서 우리가 몇 등급, 몇 점 등급이 합격한다 이런 얘기를 쉽게 했는데 문제는 3학년에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고등학교마다. 그러면 이 과목들을 어떻게 대학에서 반영할 것인가는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대학마다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 유리한 대학들을 찾아볼 필요는 있고요. 근데 공통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 B, C잖아요. C를 받으면 힘들다.
A를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플러스 얘기하면 A를 맞으면 좋고 예. C를 맞으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 예.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다 A 주는 과목도 있고 그죠. 맞아요. 이런 거를 이제 나눠서 학교별로 네. 점수를 주겠다. 뭐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로 선택 과목의 취지는 다 진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생명과학을 하셨고 저는 물리를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다 다른데 여기까지 석차 등급을 내게 되면 소수의 인원으로 석차 등급을 하게 되면 불리한 점이 반드시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불리함을 없애줄 테니 정말 네가 원하는 과목들을 한번 선택해봐라. 이런 뜻으로 좋은 취지로 들어온 겁니다. 취지는 정말 좋죠. 네, 그래서 A, B, C로 이제 상대 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 평가를 한다는 얘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나 자기의 적성이나 진로와 관련된 학과의 과목이라면 적어도 C는 받으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B 이상 당연히 A를 받으면 더 좋겠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성취도별 점수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는 A, B, C에 일정 점수를 준 거예요. 그 점수가 부여가 돼 있고 그 점수를 모아서 이제 뭐 총점을 만들든지 가산점을 주든지 그런 형태고 A를 많이 맞으면 좋다. 맞아요. 네. 문제는 이제 고려대예요. 네, 고려대. 이 사실 그 깊게 얘기하기는 싫은데 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B를 받았다 하면 5등급, 4등급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5등급, 4등급으로 시작한다. B 맞으면. 네, 이게 해당 비율을 우리가 따지게 됩니다. A를 몇 퍼센트 누가 받았니, B를 받았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A를 받으면 5점, B를 받으면 예를 들어 4점이면 그렇게 줬다고 하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 A를 받으면 1등급을 주고요. 그 다음에 B를 받으면 5등급에서 등급이 시작되게 된다.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예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지금 도입하는 것은 점수로 도입하는 건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대학들은 미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학들은 요 과목을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정성 평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정량이 아니죠. 숫자화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을 이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교과 세특을 조금 보겠다. 이게 약간 학생부 종합 느낌이 나죠. 네. 학생부 종합 느낌이 나게끔 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제 사실 서울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취지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도 이거 이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흑백이야 이거 또 저번에도 흑백까지. 그 흑백은 완전 편집할 때 없어야 돼요. 이게 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절대 어디 이제 공신력을 가진 건 아닌데 보통은 이제 예시라고 보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합격생을 분석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니까 도대체 그러면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들 우리가 좀 주요 대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몇 점이면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 건국대 같은 경우에 내신이 높죠. 네, 다 1.8에서 뭐 2등급. 그렇죠. 예, 수능으로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등급이 된다고 해요. 정시로 봤을 때는. 정시로 갔을 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시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이 정도 성적이면 갈 수 있는데, 근데 확실히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 내신 성적을 반영했을 때는 상당히 높다. 네. 사실 1점대도 보이고 2점대가 보이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만 있으면 지원하니까 네. 뭐 면접을 안 봐도 되고 조금 학생 입장에서 좀 간편한 편이죠. 편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호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스카이 대학들은 좀 안 보여요. 왜냐? 그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더 선호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뽑는 대학들에서도 점수는 상당히 높다. 내가 쉬우면 남도 쉽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2019년에 발표되긴 됐는데 네. 이제 올해 고3에 적용되는 아주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역 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게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적용이 됩니다. 수도권 대학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이죠. 그렇죠. 서울, 인천, 경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10% 이상 그 교과 성적 위주 선발 방식을 권고했어요. 대학들한테. 그러면 교과 성적 위주 선발 방식 엄청 어려운데 네. 이게 뭘 같아요?
꼭 뽑아라. 학생부 교과 전형. 네. 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0% 뽑아라. 10% 10% 무조건 이상 뽑아라. 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뭐 20% 이상 상향도 유도를 할 것이다.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서 선발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있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비율이 좀 약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는 두 가지 전형으로 올해 고3부터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교과형이 기존의 방식이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모집 인원 대학이 자율적으로 나는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하겠어요. 그래서 석사 등급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을 가능하죠. 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게 일반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이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다. 근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지역 균형 선발, 지균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는 이 지균의 형태를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10%씩 가져갈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학교장 추천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표현이나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표현이나 거의 지금은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같다. 모집 전형을 봤을 때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 쓰여 있는 대학도 있고 지역 균형 선발이라고 적혀 있는 대학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서울대 왜 2명씩 추천했잖아요. 네. 그게 지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지역균형 선발. 그때 추천을 할 때 꼭 학교장이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역균형 선발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대학에서 이 용어를 혼재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동시에 표현을 한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도권 소재 대학이죠. 10% 이상 선발을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학교장 추천서 또는 공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고교당 지원 인원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학생부 교과 그래서 지역 균형 선발인 학교장 추천 전형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정리를 해봤더니 서울, 인천, 경기 합쳐서 지금 보시면 40개 대학이 적용이 돼요. 지금 40개 대학. 그 중에 큰 이제 흐름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를 적용할 수도 있고 미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적용하는 대학이 조금 더 많다. 25개 대학이고 미적용은 15개 대학.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 62.5% 정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추천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대학은 23개 대학. 무제한하는 대학도 있다. 그러면 네. 제한의 어떤 그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천하는 그 학교마다 그게 그쵸. 다 다르겠죠. 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성균관대나 동국대나 학교 안에서 추천할 수 있는 학급당 몇 명 또는 학교당 몇 명 이렇게 인원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거는 성적에 대한 건 없어요. 그냥 인원에 예, 대한. 그래서 전체 인원을 이렇게 정해줄 테니까 어떤 너희들만의 학교만의 방식을 통해서 추천을 해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무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네. 추천 인원을 제한을 없이 그냥 학교 추천만 받으면 된다. 또 이런 그러면 식으로. 이거는 많이 추천해도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거 추천 인원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원서 이거 쓰면 되겠다. 이러면 이제 뭐 큰일 나는 거예요. 아까 보셨겠지만 학교장 추천은 학교장 추천서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관련 공문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무제한인 전형을 쓰고 싶으면 담임 선생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명단을 나중에 포함을 해서 담임 선생님이 공문서 제출을 하실 거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아무도 추천 안 했는데 혼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정리를 해봤더니 올해 처음 시작할 거잖아요. 일단 여기 보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62.5%나 돼요. 그래서 이 수능 최저 기준을 넘으면 합격이 어떻게 보이겠죠. 아무래도 학생들은 수능 최저 이 제한이 없는 대학에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할 테니까
그리고 42.5%는 추천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소 낮은 내신과 수능 준비 병행이 지원 가능하다. 어쨌든 수능은 계속 따라다니네요. 그래서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수능이 어느 정도 내가 수능 최장의 기준을 요건이 된다면 이 수시에서도 쓸 수 있는 전형이 훨씬 더 많아지고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세요. 자, 그래서 수도권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 네. 근데 수능 최저는 있어요. 이 대학들을 보면 올해 여기는 이제 경쟁률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건대, 국민대부터 해서 이런 대학들이 다 교과 100으로 지금 선발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면접 10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사실 교과 성적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그래서 많은 뭐 여기 숭실대는 400명대네요. 상당히 많이 학생부 수자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연세대도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5%를 이제 선발을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이면서 수능 최저도 있어요. 여기는 확실히 어떨까요? 경쟁률이 낮을 것 같다. 네, 여기는 확실히 낮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있고 추천 인원 제한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이런 데 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학들이 좀 많이 보이죠? 이제 선호하는 대학들은 또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네.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 자연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면 가능할까 해서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반영 영역 수는 우리가 보통 수능을 보게 되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많이 보죠. 그래서 4개 영역으로 봤을 때 2개를 반영하는 거. 제일 잘한 2개만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제일 낮은 것부터 한번 볼까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탐구 2개 합이 7이면 돼요. 그럼 7이면 된다는 거는 3, 4도 되고 그렇죠. 2, 5도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탐구의 괄호 1은 뭐냐 하면 탐구로 저희가 2개 보잖아요. 그 중에 제일 잘한 거 1개 반영한다.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영역 기준이 4개 좀 높은 데는 이제 서울교대가 상당히 높아요. 사실 서울교대는 뭐 우리 뭐 한두 명 이제 합격을 할까 말 건데 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4개 영역을 합을 11을 봐요. 그래서 뭐 한 개가 2등급이나 3등급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교과별 추천 대상을 제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학생이 어느 정도 내 성적이 됐다고 해서 내가 요 학교에 추천을 한번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서울대나 연대나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주요 대학들을 받으려고 하면 1에서 1.5등급 안은 이제 돼야 될 것 같다. 서울대는 2명이니까 네. 문과에서 1명, 의과에서 1명. 뭐 그건 이제 학교마다 기준이 그쵸. 다 다를 거고. 기준이 다를 거고. 연세대 같은 경우 아까 5%. 예, 5%. 그러면 전교 학생 수의 5%까지 사실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5%다 추천을 못 해요.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 되는 학생,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포기를 하고 다음 수능 넘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런데 충분히 교과 전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일반 교과형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 교과 80 출결 봉사 이렇게 점수가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해서 380명을 선발을 한다.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문과와 이과가 이렇게 조금씩은 다른 거죠. 그리고 뭐 미적이나 기하는 1등급을 받으면 뭐 상향 적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교과마다 그래서 이런 전형 방법이 표로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거는 성적을 받은 다음에 이 성적으로 한 2개 정도 교과 전형을 쓴다고 했을 때 이런 데 찾아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수능 최저 기준이 되나 아니면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은 크게 변할 리가 없을 거란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 내신 성적 반영하는 게 뭐 크게 달라질까? 그래서 보통 입시하는 선생님들이 관심사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얼마나 높아졌냐, 낮아졌냐, 이게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입시에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보게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서 지역 균형 선발을 10% 가져간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근데 거기에 65%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부 대학은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냐 안 하냐가 입시에 당락을 작용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학년에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진로 선택 과목은 사실 영향력은 낮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등급은 곤란합니다. 그렇죠. 최소한 좋아서 갔는데 공부는 좀 해서 B 정도는 맞아야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추천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 추천 전형 제한이 없더라도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에 원서를 써야 되고요. 혼자 셀프 추천하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학종 지원 자원과 중복으로 의외 결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보통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2개, 학종 4개 정도를 우리가 선발하는데 학종은 대부분 교과보다 올려서 지원합니다. 상향 지원. 상향 지원. 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비교과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자기의 내신 성적보다는 좀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과에서 예를 들어 제가 원서를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럼 교과에 2개, 종합에 4개 썼는데 다 핫했어. 그러면 종합에 된 대학이 교과 대학보다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종합으로 좀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결혼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종합보다. 종합보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된다면 학생부 교과에서 의외로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인원이 빠져나가니까 빈자리가 생겨서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끝난 건가요? 네. 자, 오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다음 시간은 뭐죠 그럼? 교과 끝났으면 생각을 지금 한참 알죠. 얘기했는데. 그래도 네. 뭐죠? 학생부 종합 전형을 그렇죠. 다음 종합 전형.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30분 이내 녹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